지난 이야기. CPU 제작을 담당하던 IBM에게 거기에 뒤통수 맞은 소니. 이를 해결하고자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 구타라기 켄은 지난 플스2 때처럼 구라 마케팅을 시도했으나 세상은 5, 6년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고 그의 마케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그 결과 책임자였던 구타라기 켄은 은퇴를 발표했고 플스3는 점점 비싼 깡통치고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플스3의 복잡한 환경을 이해한 게임사들이 너도나도 갓게임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소니의 플스3는 마소의 엑스박스 360을 추월하며 7세대 콘솔 전쟁 속 2위를 차지하게 됐죠. 이번엔 닌텐도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소니와 마소가 아닌 게임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라고 말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기를 만든 닌텐도 4대 사장 이와타 사토루. 닌텐도 DS와 위를 통해 새로운 조작법, 새로운 게이머를 노린 그의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닌텐도 설립 이래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었죠. 당시 닌텐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적인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 일본 최대 은행 미쓰비시를 뒤이어 일본 기업가치 3위를 달성했고 2008년에는 연간 직원 1인당 순위 전세계 1위를 달성했죠. 참고로 당시 2위는 골드만삭스였고 3위는 구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기를 제작하는 제조업 회사가 자동차, 금융 등과 같은 거대 사업들과 비빌 정도였다는 것이죠. 독특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작법과 모션 인식, 게다가 게임까지 재밌었던 닌텐도 위. 전세계 사람들은 위피트와 위스포츠를 하며 헬스를 하기 시작했고 마리오 카트 위는 북미 시장을 장악하며 레이싱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되었으며 뛰어난 스토리 몰입도와 OST로 무장한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닌텐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게임 테난트 스매시 브라더스, 3D 마리오 게임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평가받고 있는 슈퍼마리오 위, 갤럭시 어드벤처 등 그 당시 닌텐도 게임은 출시했다 하면 인기 폭발이었고 그야말로 우리 닌텐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준이었죠.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황금기가 있다면 침체기가 있듯 2010년 이후 이러한 닌텐도의 상승세는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게이머 때문이었죠. 새로운 게이머의 유입으로 닌텐도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자 주부이자 새로운 학년,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는 등 게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아쉽게도 이들 모두가 코어 게이머로 자리 잡지 못했죠. 게다가 처음에는 너무나 신선했던 위의 조작법이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자 오히려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위였지만 그만큼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진 않았죠. 당시 서드파티가 부족했던 닌텐도는 대부분의 게임을 자체 개발해야 했기에 여전히 코어 게이머들은 게임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닌텐도 4대 사장 이와타 사토루는 새로운 게임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2012년 연말에 출시한 위 U였죠. 닌텐도 최초로 차세대 게임기 전쟁의 포문을 연 콘솔이자 닌텐도 최초로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콘솔이었던 위유. 때로는 휴대용 게임기로 때로는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독특한 컨트롤러가 가진 이 게임기는 전작 위만큼이나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광고 영상 봐봐. 진짜 신기하고 한번 해보고 싶게 생겼잖아. 아무튼 닌텐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닌텐도 DS와 위를 섞어놓은 듯 분명 가정용 게임기나 포터블한 위유의 모습은 앞으로 콘솔이 나아가야 할 방향, 콘솔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고 위유는 하이 호환까지 지원하며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위 게임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몬스터 헌터 트라이지, 어쌔신 크리드 3,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2 등이 초기 타이틀로 출시되며 닌텐도의 고질병 중 하나인 서드파티의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닌텐도의 황금기를 이어갈 줄 알았던 위유는 출시된 지 4년 2개월 만에 1356만 대밖에 판매하지 못하며 거짓말처럼 망해버립니다. 2개월 만에 심각한 판매량이었냐면 플스2가 출시되며 전세계가 소니에 열광하던 2001년 당시 게임 큐브를 출시했던 닌텐도는 소니 플스2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2007년 단종 때까지 게임 큐브를 약 2174만 대를 판매했는데, 위유가 출시된 시기는 닌텐도가 왕좌를 되찾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큐브보다 더 적은 1356만 대밖에 판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위유는 왜 망한 것일까? 위유 발매 초기에는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고, 이는 약 3개월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너무 낮은 사양. 위유는 8세대 콘솔 전쟁의 포문을 연 차세대 게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이 어찌나 애매하던지 7세대 콘솔인 플스3와 엑스박스 360보다 아주 약간 나은 정도였죠. 다시 말해, 이건 8세대 차세대 게임기가 아니라 뒤늦게 출시한 또 다른 7세대 게임기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착오적인 낮은 스펙은 더 멋지고 더 알찬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수많은 게임 세대를 외면을 받게 되었고, 위유의 특징상 게임패드용 모니터도 따로 진행해야 하기에 이 또한 난감했죠. 때문에 닌텐도는 안 그래도 부족한 서드파티 타이틀이 더욱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그나마 있던 서드파티 타이틀 또한 독점작이 아니었기에 굳이 위유를 살 필요가 없었죠. 두 번째, 애매한 게임. 역사적으로 닌텐도는 부족한 서드파티 속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등과 같은 강력한 퍼스트파티로 명성을 이어간 회사입니다. 결코 스펙이 뛰어나서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닌텐도만이 할 수 있는 개성적인 그래픽, 독특한 상상력 때문에 닌텐도 팬들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위유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위유의 런칭 타이틀로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U가 출시되었는데 게임도 재밌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신작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큰 신선함이 없었죠. 분명히 새로 추가된 것들은 있는데 내가 굳이 새로운 게임기, 새로운 게임을 구입하면서까지 전작과 비슷해 보이는 게임을 해야 하나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애매한 신작 게임이 뉴슈마 U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출시된 뉴 슈퍼 루이지 U의 경우 뉴슈마 U의 주인공을 루이지로 바꾸고 타임어택을 추가한 확장팩 같은 느낌이었고, 동물의 숲은 아예 새로운 게임이 되어 있었으며, 정작 위유의 큰 특징 중 하나인 터치스크린의 강점을 살린 게임이 너무 부족했죠. 게다가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억지로라도 멱살을 긁고 가야 할 명작 젤다의 전설은 개발 도중 문제가 생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전작의 HD 리메이크 버전이 출시됩니다. 애매한 게임들의 연속. 물론 후에 슈퍼마리오 3D 월드, 마리오 카트 8, 스플래툰,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같은 갓게임들이 출시되었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세상은 닌텐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2013년 11월 닌텐도 위유가 출시되고 닌텐도가 고작 1년 주춤한 사이 소니의 그놈이 나타났거든요. 이 영상은 류키님, 서린님, 제인님, 라이트그리님, 정민영님, 현일님, 무적태풍준이님, 에이핑크 만세님, 사자인형님, 와이무님, 니무땅님, 파일리님, 라온님, 푸른거북이님, 시골선생님, 루델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후원해주신 김준호님, 마채님, 와빌님 안녕하세요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